자, 봅시다. 이 문제도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를 본다라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에 어제는 그 센 시스템에 있는 문제를 봤잖아. 그 문제와 뭐 난이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위치가 어디야? 센에서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이제 어제 수업의 주제를 이해를 했다라면 어제 수업에서 나온 방법론을 이용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이 풀이의 시작 뭐 이런 거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풀이가 있어요. 뭐 이제 정석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풀이의 시작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하니?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 항상 풀이에. 결국 왜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른 말로 뭐야? 발상. 풀이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니? 이 얘기인 거거든. 당연한 얘기지만 이 풀이의 시작은 어디에 적혀 있어? 여기에 적혀 있다. 문제에 적혀 있다 이거죠. 문제에 적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시작해? 문제는 뭐야?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뭐죠? 이게 이론이야.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뭐야? 너한테 주어진 현상이야. 그러니까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적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과정이 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푸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항상 하는 말이 뭐야? A를 구하라고 해서 A를 구하려고 해. 그래서 A를 못 구한다 라는 말이 뭐지? A를 구하라고 하면 이걸 왜 구하라고 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거이 보통은 없잖아. 그러면 A를 구하라고 해서 진짜 이런 거 없이 뭐 하는 거지? 본인 생각에 본인이 하는 행동이 A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없으니까 생각이 안 되고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온 거죠. 이런 구조인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니? 왜 처음에 시작해? 여기 이 문제의 주제는 뭐야? 지수 형태가 3개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야? 저 이론을 적용했더니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말하는 바가 뭐야? 밑이 다르다.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밑을 같게 해야 된다. 이게 방향인 거죠. 그랬을 때 이퀄 K라고 하자. 이제 이항법칙과 로그 취하기라고 했어요. 오늘 로그 취하기도 잠깐 볼까?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항법칙을 할 때 이렇게 놓는 게 패턴이었죠. 이렇게 놓으면 결론이 뭐냐? 2는 K의 X분의 1승이다. 3은 K의 Y분의 1승이다. 그 다음에 12는 K의 Z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되고 뭐 기초 작업이랍시고 하는 게 뭐죠? 12는 소인수분의 2의 2승 곱하기 3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2의 2승이죠. 2승. 그래서 2승이 되겠어.
그래서 뭐 하래? 이게 말하는 바가 곱하래. 그래서 곱셈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야? K의 X분의 2승 곱하기 K의 Y분의 1승 K의 Z분의 1승이다. 지금 뭐 한 거야? 곱하라고 해서 곱했다. 이 모든 장면이 어제 수업에 다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 수업이 충분히 이해를 이제 하루 동안에 하고 왔다라면 이런 풀이가 진행되는데 장애물이 없는 수준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수 법칙, 이제 지수 법칙을 이제 적용하는 거지.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좌변이 뭐가 돼? K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승이다. 이제 이걸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적어주면 여기서 이제 일로 가는 게 뭐야? 밑이 다른데 밑이 같은 형태가 등장을 했다. 밑이 같다. 그래서 이거를 방향성으로 잡고 문제 풀이를 시작을 했다. 밑이 같으니까 이제 어제 그대로 적혀 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지수 법칙을 쓴다. 지수 법칙이 뭐야? 계산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K의 Z분의 1승이다. 따라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은 Z분의 1이다. 이게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지수 단원과 연관성이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이제 기초력, 계산의 기초력.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놓는다는 것도 계산의 기초력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랬을 때 뭘 구하래? 이걸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이거거든. 이것도 한번 적어보겠어요. 이랬을 때 EYZ 플러스 XZ 마이너스 XY를 구하래. 그럼 이 값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분모의 최소 공배의 수를 곱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왜 곱할 생각을 하니? 왜 곱할 생각을 하냐면 얘는 뭐고? 분수식이다. 얘는 뭐고? 다항식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했을 때 뭘 해야 돼? 이렇게 네 대상을 인지를 해야 그 관계를 뭐라고 생각해? X, Y, Z를 곱하겠다. 이 생각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해보면, 곱해서 그 결과를 보면 E, YZ 플러스 XZ는 XY다 라고 나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봤더니 이게 뭐야?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제 수업을 이해하고 수학의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수준이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런 거 사망 관계식이 있을 때 이렇게 놓는다. 이런 기초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걸림돌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 2명이 맞았어요. 잘 했는데 내가 지적한 건 뭐지?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를 넘어서서 풀더라도 어느 시간 안에 푸느냐. 이제 문제를 삼아야겠죠. 이 문제를 말이 나온 김에 요렇게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항 법칙, 또 하나는 로그의 정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선행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지적 수준은 선행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한 적이 있으므로 선행을 할 때 지수 로그도 하긴 했지. 지수 로그 함수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로그를 한 적은 있다. 뭐 나가서 한 적이 없어도 예습은 했다. 로그의 정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냐, 똑같은 방식으로 이퀄 K라고 놓는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퀄 K라고 놓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또 어떻게 되니?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x는 로그 2의 k다. 이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잘했어. 그리고 y는 로그 3의 k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z는 로그 12의 k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로그를 하게 되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겠지만 한번 일단 보자 이거지. 그럼 왜 이걸 보느냐? 정석을 펴봅시다. 어제 얘기했던 문제 잠깐 됐어요. 어제 푼 문제 중에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를 푼 게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였죠? 31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31페이지에 기본 문제 2-7번에 2번을 풀어보라 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선생은 이항 법칙을 써서 풀었고 여기는 단원 자체가 로그에 실려 있죠. 그래서 2번을 풀기 위해서 먼저 뭘 시키고 있니? 1번을 시키고 있죠. 로그를 써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를 써서 나타내는 방법이 정석 연구 1번. 노란색으로 밑줄 칩시다. 로그의 정의를 이용. 밑줄 치세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 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표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오픈북으로 하겠어요. 즉, 이 풀이를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적혀 있는 이 답이 나오는지를 한번 경험해보자. 시작. 보겠어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로그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제 수업에서도 간접적으로 어제 수업에 나온 내용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아직은 그 수준의 사고력이 안 되니까 좀 힘들 수 있지. 뭐냐면 어제 수업에 나온 얘기란 뭐냐? 로그의 성질이 지수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지수 법칙이다. 이 말을 가지고 뭘 추론할 수 있니? 하면 어제 내용의 주제가 지수 법칙을 밑이 같을 때 쓴다. 따라서 뭘 추론할 수 있어? 로그의 성질은 지수 법칙과 같고 지수 법칙은 밑이 같을 때 사용하므로 따라서 로그의 성질은 밑이 같을 때 쓰는 것이다. 물론
1차 수업 때도 그 내용을 강조했었고. 근데 지금 이게 2, 3, 12죠. 그 밑이 달라. 그러면 로그에서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하니? 라는 거거든. 다시 정석을 보면 우리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로그의 정의가 정석 연구라는 부분의 첫 줄인데 정석 연구라는 부분의 마지막 줄의 첫 단어를 보면 밑변환 공식이라고 있어요. 밑줄 치세요. 밑변환 공식. 그래서 밑을 변환시킨다. 그럼 이제 이걸 뭐 어떻게 하나? x분의 1은 밑변환 공식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 공식 자체는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로그 k의 2분의 1 이게 x죠. 이게 x. 내가 지금 순간 착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떡할래? 이거거든. 로그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얘는 다시 로그 k의 2는 뭐죠? x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이해 갔죠? 그래서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면 로그 k의 3은 뭐죠? y분의 1이다. 로그 k의 12는 뭐죠? z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면 이게 로그라고 하는 놈이거든. 뭐냐면 k를 2가 되게 하는 지수가 뭐야? x분의 1이다. 즉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쓰면 k의 x분의 1승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잠깐 참고로 이걸 이용할 건 아니고 참고로 보면 로그의 정의라고 하는 게 아까 저기 k의 x분의 1승은 2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왜 적었겠니? 이렇게 바꾸는 게 1번 풀이에서 핵심이었죠. 그치? 결국 논리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괜찮아. 옷도 마음대로 못 본다. 무슨 억압적인 분위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갔을 때 이제 뭐가 포인트야? 하면 밑이 다른 게 밑이 같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할래? 그러면 여기서 이걸 봐야죠. 2, 3, 12가 무슨 관계니? 2의 2승 곱하기 3은 12다. 이건데 로그의 성질 어제 언급됐었죠. 원래 로그의 성질은 좌변에 뭐가 있어? 하나의 로그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진수끼리 곱골이다. 로그의 성질을 아는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로그의 성질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로그의 성질이 뭐야? 지수 법칙이다. 즉 예로 해서는 뭘 이용한 거죠? 지수 법칙. 그럼 예로 해서는 로그의 성질. 지수 법칙을 쓴 게 저 1번 풀인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다 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2차 수업과 1차 수업은 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같은 내용을 이제는 1차 수업 때는 제한 상황 때문에 순서가 경직되어 있다라면 2차 수업 때는 그 제한적인 사항이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 풀리기 때문에
경직되지 않은 그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해도가 높아진다. 여기서 이해도란 프리 1번과 프리 2번은 겉보기에는 다른 프리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로그에 대한 깊은 이해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주면 뭐가 되냐. 이걸 이제 제곱을 해주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가 2가 돼야 등호가 성립을 하죠. 따라서 로그끼리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로그의 진수끼리 이렇게 되었을 때 로그끼리는 뭐야? 덧셈 관계죠. 덧셈. 여기서 곱셈은 얘랑 얘를 곱하는 게 아니고 얘랑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로그의 성질은 뭐야? 그걸 더한다라는 거지. 여기 다시 한번 적어주면 로그 k의 2의 2승 곱하기 3은 로그 k의 12가 아니고 2의 2승 더하기 로그 k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이거를 우변을 따라서 적어주면 뭐가 돼? z분의 1 이게 로그 k의 12잖아. z분의 1은 이게 뭐야? 이게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다 가 된다. 그래서 저기 있는 거랑 똑같은 식이 나왔다. 그죠? 가 되어서 이웃풀이는 똑같다 가 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밑이 다를 때, 어디에서? 지수에서 밑이 다를 때는 밑을 같게 만드는 게 풀이의 방향인데 방법이 두 개다. 이거를 1번, 이거를 2번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줬다. 이거지. 어제는 방금 펴봤던 정석 문제의 교재에는 이쪽 방향이 실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판서로 푼 거는 이렇게 푼 거였죠. 근데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 풀이를 다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적혀있는 예제를 두 가지 풀이로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적어놓은 거 다시 보면 문제가 있다, 풀이가 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이 부분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이걸 설명하려는 거다. 문제란 이거 상태이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그 방향은 이와 같다. 이걸 여기다 뭐라고 적은 거니? 그러면은 이론이다. 이론. 그래서 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하얀색 문제가 나와서 이런 네모 풀이를 하고 싶다면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걸 명심을 하세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제 마지막에 적어줬던 문제 있었죠. 그 문제가 풀어서 답을 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어제 마지막 문제 뭐 제곱이 어떻다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꼭 했었길 바래요. 물론 그러니까 내가 했었길 바란다는 거 답이 나왔었길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걸 풀어보는 공부를 했다 이길 바란다. 못 풀 수도 있지. 못 풀면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조교쌤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단원에 대해서 정의와 계산을 마무리하겠어요. 이제는 로그 가기 전에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그 정석의
거듭 제곱근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라고 시간을 줬죠. 거듭 제곱근은 중요해요. 이게 수학적으로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 3, 4년 전까지 수능에 나오질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매년 얘가 나온다라고 예상을 했거든. 그래서 계속 틀리다가 결국 맞았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적중. 그런데 쉬운 4점 수준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2점도 아니고 3점도 아니고 4점으로 바로 나오는데 쉬운 4점 수준으로 나왔거든. 즉 킬러 문항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준킬러 정도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정답률이 그렇게 싹 높지가 않았거든.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와 별개로 뭐가 문제냐면 이해를 못해 애들이. 이해를 못한다. 나한테 배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이라는 명칭을 보고 이 생각을 했나? 거듭 제곱과 제곱근 두 단어가 겹쳐져 있죠. 거듭 제곱과 제곱근 두 단어를 떠올렸나? 그럴 리가 없잖아. 뭐냐? 거듭 제곱과 제곱근은 무슨 관계가 있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제곱근, 예전에는 거듭 제곱과 제곱근이 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곱근만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얘는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지.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못해. 거듭 제곱은 뭐죠? 하면 어제 수업 시간에도 지수가 자연수일 때 A의 X승을 거듭 제곱이라 한다. X가 자연수일 때. 그런 얘기할 때 등장을 했죠. 제곱근이라는 용어는 제곱근이라는 용어보다는 루트라는 용어로 더 친숙한 용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왜 배우나? 이거 왜 배우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왜 배우나? 왜 배우나? 왜 배우느냐 하면 유리수 진수를 위해서 배우죠.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걸 이제 이해가 안 가면 거시기 한 거지. 뭐냐? n이 정수일 때 a의 n분의 1승 0이 아니다. n은 0이 아니죠. 분모니까. 정수다. 정의가 뭐죠? 지훈이? 이걸 정의를 모르나? 내가 정의를 안 했지. 이걸 한다라고 얘기했지. 얘의 정의를 안 적어줬지. 이걸 내가 왜 적고 있어야 돼, 수업 시간에. 근데 안 적어주니까 몰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 병신해요. 물론 얘는 유리수 지수가 아니고 정수 지수지. 정수 지수는 유리수 지수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는 사실상 분수를 말하는 거니까. A의 마이너스 2승의 정의는 뭔가? A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A의 3분의 1승의 정의는 뭔가? 그게 뭐야? N 제곱근 A죠. 이게 정의야. 그런데 이것도 안 배웠어.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해? 그래서 뭐야? 거듭 제곱근이 지수보다 앞에 배우는 거지. 무슨 관계야? 복소수, 허수 단위. 뭐 그런 관계죠. 그런데 복소수 정의를 위해서, 복소수의 정의를 위해서 허수 단위의 정의를 하는데 허수 단위의 정의는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 비해서는 내용이 단순하니까 한두 줄로 끝나는 거고 얘는 내용이 존나 많으니까 독립된 소단원으로 존재를 하는 거지. 뭐가 문제인지 알겠니? 뭐가 문제일까? 지금 그렇게 읽었는데 이런 단순한 생각 자체가 없는 상태다. 예습도 하고 시간을 내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거나 해보자. 이거 뭘 배우디? 네가 이거. 정의와 계산이 아니고 정의와 관계야? 네가 얘기해봐. 정의와 계산을 배워? 정의에서 뭐 배워? 계산에서 뭐 배워? 그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세 번째 내용이거든. 얘가 뭔데? 새로운 수죠. 그래서 뭐가 등장해? 배수 단원이다. 웃긴 게 지수라는 큰 단원 안에 지수의 확장 과정 중에 유리수 지수가 있지. 그런데 지수라는 큰 단원 자체가 정의와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를 위해서 배우는 거듭 제곱근도 독립된 대수 단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정의와 계산으로 배운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네가 읽은 내용이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계산인가? 그리고 정의에서는 그런 내용을 보는가? 1번 정의 얘의 정의는 얘야. 물론 유리수 지수에는 요것 말고 요것도 적혀 있어요. A의 분자가 또 1이라는 보장은 없지. n분의 m이다. 얘의 정의는 뭐죠? 제곱. n제곱근 A의 m승이다. n은 0이 아니고 2 이상의 자연수, m은 정수가 되겠어요. 이거 두 개거든. 어쨌든 거듭 제곱근이지. 이때 m이 1인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고.
포인트는 얘의 정의는 얘야. 그러면 얘의 정의는 뭐야? 이것의 정의가 이거야. 그러면 얘의 정의는 뭐야? 그렇죠? 서영이 얘의 정의는 뭐야? 얘의 정의 말고 내가 그냥 자 이렇게 할게요. 다시 제호. 이거는 수고, 네가 부른 건 등식인데 수의 정의가 등식이야? 이거는 1차식이고 2차식 뭐 이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뭐 단위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속도가 얼마냐 물었는데 5m 뭐 이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갑자기 길이가 나오고 이건 뭐 그냥 n제곱근 a의 정의 얘기해서 이게 이제 초딩적인 답변이죠. 틀리진 않았어. 뭔데요? 제호가 부른 거 있죠. x의 n승은 a이다. 문제는 이게 정이야? 병진아. 여기에서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여기서부터 이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의 n제곱근, 거듭 제곱근, 이걸 읽을 때 n제곱근 a라고 하거든. 이 세 가지 단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 제곱근, a의 n제곱근, n제곱근 a. 이건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게 긴 내용을 읽었는데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힘들죠.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데 이런 걸 학교에서 하나도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놓고 시부라 병신들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면서 사교육을 죽이는 걸 목표로 해. 공교육 선생들 자체가 병신들인데 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교육 선생들 자체가 지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공교육이 무너지지. 그럼 사교육을 아느냐? 아니지. 사교육도 모르는데 차이는 뭐야? 공교육은 의지가 없어. 왜? 열심히 한다고 월급이 올라가지 않거든. 사교육은 열심히 하면 학생들이라서 돈을 많이 번다. 물론 나한테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가 차이가 되냐면 아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럴싸하게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이게 사교육. 공교육은 그런 방법을 터득할 이유도 없어. 뭐 터득을 하든 안 하든 내 월급은 똑같아. 내가 쳐놀아도 월급은 나온다. 이게 지금 문제인데 병신들은 그 대책이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 수업에 열심히 들어야지. 학교 수업하는 새끼들 100명 중에 99명이 병신인데 왜 병신이냐? 지가 뭘 가르치는지 몰라. 난 자신해. 그래서 정의가 뭐냐 하면 이 x가 정의다. 그럼 x는 뭔데? x란 이런 관계식에 있는 x다. 그러면 저건 뭔데? 하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거듭 제곱근은 뭔데? 거듭 제곱근은 어디서도 정의하지 않는 용어야. 그냥 단원 제목이야. 얘는 단원 제목이고 이 단원 제목을
수식으로 부르는 명칭이 n제곱이야. 여기서 거듭 제곱근이거든. 근데 얘를 거듭이라고, n이 그러면 거듭이냐? 그건 아니야. 그냥 이런 것들에 가르치는 단원 이름이 거듭 제곱근이야. 무엇의 거듭 제곱근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 그거는 그냥 단원 제목이고 실제로 표현한 건 n제곱근. 그래서 n이 2면 제곱근, 3이면 세제곱근, 4면 4제곱근. 이거는 거듭 제곱도 마찬가지죠. 2의 거듭 제곱 이런 건 없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은 있지만 그걸 다 묶어서 부르는 제목이 거듭 제곱이거든. 저건 다른 제목이고 이게 실질적인 명칭이고. 그러면 얘는 뭐야? 얘기해봐. 근데 벌써 나가리가 되죠. 자기가 본 데 있거든. 그걸 설명하려고 한참 설명하거든. 그걸 설명할. 여기서 이제 잠깐 쉬어야겠죠. 머리가 과부하 걸리니까.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핵심을 얘기하겠어요. 웃긴 게 뭔지 하면 이걸 모른다고 이거. 뭘 모르는데요. 내가 뭘 모르는데 다 모르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걸 몰라. A의 n제곱근이 근이라는 건 아나? 나는 A의 n제곱근을 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손 들어봐. 얼마나 놀랍니? 안 놀랍니? 이거 엄청 놀라운 거야. 지 맨날 봐. 지 맨날 봐. 지금 학은 근 존나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곱근의 근이 그 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태어나서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어. 그냥 같겠, 뭐 그냥 글자가 같겠지. 이건 뭐랑 비슷하죠? 보면 살아.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계속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선생 눈치 보면 다시 자다가 눈치 그걸 무한 반복하고 있어. 너 그러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 한 번도 안 하면 이 수업 끝날 때까지 그거 무한 반복하다가 간다. 뭐가 문제인지 알겠. 왜 집합과 명제에서 집합 배울 때 조건 제시법 왜 조건이라는 단어와 명제단에서 배우는 명제와 조건의 조건은 무슨 관계야?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는 하지 못한다. 이게 뭐야? 이게 생각이 없다는 극단적인 증거죠. 극단적인. 생각이 없어. 씨. 근이다. 근. 얘들아. 근이라고. 그래서 뭐야? 내 알바 뭐야? 근이라고. 그래서 뭐야? 30점. 100점짜리 답변을 해봐. 근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너도 답답하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착각을 하는 게 뭐라고? 나는 생각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생각할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 그래서 생각을 하라고 할 때마다 맨날 당황만 해. 생각 대신에. 왜 너는 생각할 능력이 없니? 너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니? 아니지. 생각할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이야. 그래서 뭐야? 근이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씨발 노골적으로 하는데 뭐야? 방정식. 교재에 따라서는 이걸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 탓하면 안 되죠.
무엇에 대한 방정식이야? n에 대한 방정식이죠. 4차원 또라이면 x에 대한 방정식이죠. 따라서 x가 뭐죠? 근이야. 이게 정이야. 방정식의 근이야. 근인데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 a의 n제곱이라는 앞에 문구가 붙는 거야. a의 n제곱. 근. 이때 a를 뭐라 그러죠? 거듭제곱. 이때 n을 뭐라 그러죠? n은 뭐라 불러? 지수. 다른 말로 뭐죠? 로그. 지수, 로그, 거듭제곱, 진수 및 거듭제곱 근. 근이야. 그래서 뭘 따져? 그래서 뭘 따지죠? 근하면 뭘 따지니? 안 따지고 싶겠지만 따져라, 씨발. 뭘 따지니? 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방정식을 배우고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우고 그냥 근하고 끝났잖아. 그럼 고등학교 오면 뭘 해야 되나? 실근과 허근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실근이 이거다 라고 적혀 있잖아. 선생님,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지. 이런 빨간색 관점 없이 쭉 읽고 있으니까 뭐. 자, 얘기해봐. 그러면은 답답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잠깐 쉰다는 게 뭘 하자. 이거 정리하고 있지 마시고, 정리하지 마세요. 이해를 한 후에 아까 전에 한 행위를 다시 하세요. 즉 몇 페이지부터 내 쪽 있지, 내 쪽 읽는 거. 그거를 이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이 관점이란 이 관점, 그리고 이 관점. 이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정의 안에. 이 정의는 방정식 단원이야. 방정식 단원 구조 얘기해요. 그렇게 적혀 있어. 풀이와 근의 이로. 근의 이로는 뭐야?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잖아. 양수가 어쩌고, 음수가 어쩌고, 몇 개가 있고, 홀수일 때는 한 개가 있고, 하나도 그렇게 안 보이지. 기초가 없는 인간은 다 겉보기만 하고 마는 거야. 기초가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읽혀. 그렇게 읽히면 뭐 다 머릿속에 한순간에 들어올 뿐더러 복습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아, 이 단원이 존나 중요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다.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 관점으로 거기를 다시 본다.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랑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물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신기하게 여기가 무슨 마법의 나라냐, 신기하게 쫙 무슨 코드가 해독이 쫙 뜨면서 그런 건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지. 우리한테는 100년, 내가 100년 동안 가르치면 한 명이 그럴 수 있겠지.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 그걸 읽어본다.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잠깐 쉬겠어요.